조상훈의 뉴스 퀴즈. 민주당이 오늘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할 리 있겠습니까? 특검 여부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피드 금요일 순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잠정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특검 요구를 일축하며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판단에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사는 오늘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미 서면 조사를 통해 할 말을 다했으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5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진 탈당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출당됐던 문대성 무소속 의원이 이달 초 부산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오늘 문대성 의원이 이달 초 새누리당 부산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째 팔자 행진을 벌이면서 코스피가 닷새째 급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19.17포인트 급락한 1984.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기를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추산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헤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잠정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특검 요구를 일축하며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판단에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직접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사는 오늘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미 서면 조사를 통해 할 말을 다했으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5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진 탈당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출당됐던 문대성 무소속 의원이
이달 초 부산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오늘 문대성 의원이 이달 초 새누리당 부산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째 팔자 행진을 벌이면서 코스피가 닷새째 급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19.17포인트 급락한 1984.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큰데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컫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이건 자진 사퇴 쪽으로 좀 몰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일에 있어서 좀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그 인천 대철에는 피파 20세기와 여자 월드컵에서 4강까지 이끄는 그런 감독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상무의 감독은 또 여성 감독입니다. 이런 감독까지 이런 일에 좀 지켜보고 있었다. 오히려 가담을 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들 감독은 아무래도 좀 사회에 미치는 그런 여파가 좀 파장이 좀 엄청났기 때문에 자진 사퇴나 뭐 해임을 하더라도 좀 중징계는 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인권위원회 조사는 시작이 됐나요? 예, 아직은 진정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공식 조사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서울시청이 또 그 박원순 시장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방 일이 좀 진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프로야구 시즌은 종료가 됐지만 이제 FA 시장이 열려서 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유계약 선수 최대어 어떤 선수가 꼽히고 있습니까? 일단 롯데의 포수 강민호 선수가 좀 들 수 있겠죠. 강민호 선수는 일단 롯데의 그 안방을 든든하게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그 타격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삼성의 오승환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이미 해외 진출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민호 선수가 좀 최대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워낙 FA 선수가 많이 나왔고요. 또 특히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의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3명 보유에 2명 출전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투수를 2명을 보낸다 치면은, 한 명의 타자를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타자의 몸값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팀들은 FA를 다른 팀에서 영입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FA를 지키는 쪽으로, 지금 전력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FA 먹튀라는 얘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돈만 많이 받고 그 다음 계약 맺은 다음에 실력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이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 현재 몸값이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대 20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몸값은 지금 계속 뛰어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 타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타자가 될 경우에는 그 강민호 선수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 또 포수라는 또 포지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수를 또 간절히 원하는 팀이 몇몇 있습니다. 또 그런 팀들의 좀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승환 선수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해외 진출 지금 가시화되고 있나요? 예, 일단 일본 행위 상당히 유력하게 보입니다. 일단 한신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 좀 아무래도 오승환 선수의 좀 눈길은 일본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으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미국으로 가게 되면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의 그런 포스팅 금액, 입찰 금액을 써나게 되죠. 예. 그 입찰 금액에다가 연봉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봉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와 달리 중간 개투나 마무리로 쓰는 선수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쪽에서는 중간 개투 요원 쪽으로 보고 있는데 중간 개투 요원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많아봤자 200에서 300만 달러고요. 지금 보스턴에 있는 일본인 마무리 투수도 450만 달러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금액을 주는 일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추신수 선수는 1억 달러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현재 좀 FA 시장이 좀 열렸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신시내티에서는 일단 그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일단 제의를 했고요. 하지만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를 팀들이 많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팀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추신수가 제일 처음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시애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타격이 약한 최약체 팀인 휴스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텍사스주가 세금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계속 그 보너스 에이전트가 계속 추신수 선수는 매우 뛰어난 선수다, 또 특급 수비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K리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시즌 K리그 방식이 좀 또 바뀌는 모양이죠? 예, 아무래도 지금은 14개 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2개 팀이 내려가고요. 또 1개 팀, 그러니까 12위 팀이 되겠죠? 12위 팀이 챌린지 쪽에서 뛰고 있는 그 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시즌에는 12개 팀만 남게 되는데요. 예. 지금 스플릿 시스템에 대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스플릿 시스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단일 리그로 3라운드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플릿 라운드를 나눠서 1라운드를 더 치르는 3+1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일 리그로 치른 다음에 플레이오프를 도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처럼 2+2 그러니까 단일 리그로 2라운드를 치르고 스플릿으로 또 2라운드를 치르는 그런 방식 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리그는 정해진 그런 방식대로 계속 이게 오랫동안 경기가 이어지는데 우리 K리그는 왜 이렇게 자주 경기 방식이나 리그 방식이 바뀌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과도기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16개 팀까지 있던 좀 K리그가 지금 12개 팀까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예. 과정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좀 차용을 했고요. 하지만 또 스플릿 라운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너무 떨어지는 팀은 상위 스플릿에 올라가도 우승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라운드가 좀 지루해진다. 또는 또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간 팀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이미 따놓는 팀들은 강등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또 해이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라운드에 좀 폐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스플릿 라운드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논의도 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스플릿 라운드에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FC 서울과 중국 팀이죠. 광저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 내일 열리죠? 예, 바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에 벌어집니다. 테너 스타디움이라고 이제 광저우의 홈구장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벌어지니까 좀 홈터치가 좀 상당히 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광저우 팬들은 중국 리그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팬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려 15,000명에 관한 이르는 그런 관중들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뜨거운 좀 경기가 벌어졌었는데 바로 그런 관중들이 테너 스타디움에 가득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서울도 뒤에 겁낼 것이 없는 것이 일단 차두리 선수가 돌아오거든요. 지난 결승 1차전에서는 차두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결승 2차전에서는 차두리 선수가 나옵니다. 이 뜻은 꼭 광저우가 차두리 선수를 모른다고 좀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김연아 선수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부상 얘기가 있었는데 대회에 출전한다고요? 예, 김연아 선수의 출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골든 스피너 오브 자그레브라는 대회인데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10년 전에 출전했던 경기입니다. 그때는 골든베어 오브 자그레브라는 대회였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노비스, 그러니까 주니어의 바로 아래 단계죠. 노비스로서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아무래도 유명 선수가 모이지 않는 B급 대회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난 시즌에도 김연아 선수가 NRW 트로피라는 그 B급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세계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요 전철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바로 후쿠오카에서 그랑프리 파이널이 열립니다. 좀 아무래도 좀 아사다마오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상현 기자와 함께 스포츠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TV 뉴스의 조아라 기자입니다. 네. 네, 조아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수행 중인데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부정선거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있었는데 네. 김진태 의원이 이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좀 뒤늦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렸는데요. 예. 김 의원은 시위한 프랑스 교민들의 체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촛불 집회를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통신단 사태 관련해서 약간 착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홍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비난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어제 프랑스 교포들이 집회를 불허해달라고 한국 대사관에서 프랑스 경찰에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토록 강조했던 국격은커녕 전 세계적으로 톡톡히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신유신 독재 정권의 충실한 종노릇은 가능해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전혀 자격 미달이라며 즉시 귀국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요. 이제 촛불 집회를 열렸는데 그때 상황 어땠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프랑스 교민들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에 맞춰서 한국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트윗 방송을 통해 파리 촛불 집회 현장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파리 인권 광장에서 박근혜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 플래카드가 걸린 사진이 트위터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플래카드에 썼었죠. 네. 예, 내일은 국내에서도 19번째인가요?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 열리는데요. 네. 시간, 장소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고요. 이번에도 국정원 시국회의가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요. 이번 촛불 집회에서도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 방해와 국방부의 진상 축소에 대해서도 특검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촛불 집회 열리기 전에 특별한 걷기 행진도 있다는데요. 네, 참여연대가 조국, 김호기 등 임원진 103명과 함께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훈련원 공원에서 걷기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걷기 행진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이어지고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국 교수의 미니 강연이 열리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의 행사 진행 용품을 만드는 식전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조국 교수 촛불 집회에 나오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도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외신이 국내 정치 상황 다룬 그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네. 뉴스포털인가요? 박근혜 정부의 소수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부정선거 스캔들 덮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자세한 기사 내용 어떤 겁니까? 네, 블루인 뉴스는 지난 6일 한국의 박근혜 스캔들 하나 감추려고 또 다른 스캔들 이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정부에게는 상당히 큰 스캔들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이버 활동 의혹이 최근 몇 달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국의 상황을 정했습니다. 예. 이어 신문은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법적인 싸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과는 극을 달리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편리한 좌익 성향 정당과 싸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략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신문은 한국의 정치가 양극화된 가운데 박근혜는 무장한 사회주의자의 반란이라는 망령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다수의 유권자들 마음에 들려하고 있다면서 그 문제는 젊은 유권자들이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듯한 그녀의 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신문은 소수정당 해산 심판 정부는 정권 반대 정서를 강화시킬 것이며 국정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역풍을 경고했습니다. 예. 오늘 헌법재판소에 지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한 것 관련해서 법조계 의견을 좀 들으셨다는데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가요? 네, 법조계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좀 달리 했는데요. 법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의할 경우에는 해산 결정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데는 사실상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헌재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우선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이런 청구에 대해서 매우 성급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아마 한두 명의 결정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누가 위헌 결정 내릴지 아니면 기각할지 예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일이죠. 조국 교수가 그 트위터를 통해서 6명 중 5명은 위헌 의견을 낼 것이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는데 법조계는 최소 4명은 위헌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전언입니다. 예. 또 다른 사람들은요? 네, 재판관 중에 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점쳐지는 사람들은 재판관 중에 그 박한철, 안창호, 서기석, 김창종 등이 위헌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죠? 네, 박한철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은 각각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법조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기석 그리고 김창종 재판관은 법원장 출신인데요. 법조계는 이들의 재판 이력으로 봐서 아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면 해산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법조계 인사들이 헌재 재판관들과는 달리 해상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죠? 네, 현행헌법 8조를 보면 그 정당 해산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도 정당의 목적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 자료 중 하나고요. 진보당의 강령과 당헌이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 변호사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은 그렇고요. 정당 네. 활동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집중적인 심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수, 당 간부, 평당원의 활동 등 그 진보당의 활동이 대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변수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한 재판 연구관은 법원이 만약 이석기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위헌정당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진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또 다른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음모죄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법원 판결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이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법무부가 권성동 최루탄 사건, 그리고 왕재산 사건, 그리고 통진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는데, 헌재는 실질적 위험을 판단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는 해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최루탄 사건의 주인공은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 김선동 진보당 의원이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한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진보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법조계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을 내놨다고 했고, 법조계도 그러한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헌재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해석을 또다시 내놔야 되는데, 정당 해산 심판에 맞춰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예. 만약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정당 해산에 관한 첫 번째 판례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법리에 부합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정열 전 창원지법 판사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전 판사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가처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외형적으로는 법치주의에 맞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고 사상이나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반민주적 행위,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서 법리적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법조인들은 법리 또는 상식에 따른다면 해산 심판, 해산까지는 안 가겠지만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체로 이런 의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유성기업 사건 기억하십니까? 2011년 사측의 직장 폐쇄와 용역을 동원한 폭력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고속도로 광고탑에서 지금 20일 넘게 고공 농성 중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홍종인 지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홍종인 지회장님, 여전히 광고탑 위에 계신가요? 예, 아직도 광고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계시는 곳 정확히 어디신가요? 예, 충북 옥천군 옥강리에 위치한 옥천 광고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높이가 꽤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높이죠? 예, 22m에서 한 30m까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람 혹시 많이 불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람이 좀 들 부는데 어제는 바람이 거세가지고 광고탑이 흔들흔들 거의 힘들었죠. 예, 언제 올라가셨죠? 지난달 10월 13일에 올라왔으니까 오늘로 27일째 됐습니다. 27일째 지금 그 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네요, 한마디로. 예. 예. 지난해 10월에도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 앞 굴다리에서 151일간 고공농성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두 번째인데 혹시 고생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유성기업 공장 앞 굴다리에 농성할 때는 상당히 좁아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했었는데
아니고 광고탑은 그나마 넓어서 견딜만 합니다. 뭐 씻지도 못하고 뭐 소변이며 대변이며 일 보는 게 많이 힘들고 불편하죠. 예.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넓어서 다행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청취자들 뭐 과거 뉴스를 통해서 유성기업 대상은 알고 있겠지만은요. 어떤 회사고 도대체 이 유성기업 경영진들 왜 이렇게 노조에 적대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유성기업은 자동차 주요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주요 이제 피스톤 링, 캠샤프트, 라이너 등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데 주간연속 2교 대제를 현대자동차보다 유성에서 먼저 시행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해 5월 직장 폐쇄 그리고 용역 강퇴 폭력을 시작을 좀 했고요. 예. 바로 2011년도 복수노조 쪽이 허용되면서 복수노조법을 악용해가지고 제2노조의 그 지배계의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노조 파괴 그리고 노조 무력화를 통해가지고 자본의 이윤을 좀 극대화시키고 조직된 노동조합을 좀 와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2011년 사건 터지기 전에 유성기업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업무상 재해로 좀 인정이 됐습니까? 그 당시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좀 안 됐던 상태, 그 과로사조기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그냥 그 유가족하고 합의하는 이런 단계였고요. 예. 직장 폐쇄 당시에 그 우울증 심각하게 이제 정신질환으로 해가지고 산재를 신청했던 것이 사측이 이제 산재 날인 거부를 하고 하던 도중에 저희 쪽에서 다시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됐는데 그분은 결국 그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좀 했죠. 예. 어디나 이렇게 노조 탄압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좀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성기업 사측이 우리 홍 지회장님 포함해서 11명 해고하고 또 13명에 대해서는 출근 정지시키는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측의 징계 이유 뭐였습니까? 징계 이유가 2011년도 당시 그 파업을 주도하고 선대해왔다면서 그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측이 오히려 저희 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그 징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해고 또는 출근 정지 징계받은 분들 말이죠. 2011년에요. 그 회사가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이었죠. 그 함께 노조 파괴 시도의 일환으로 부당 해고했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된 분들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법원 판결, 진노위, 중노위, 행정법원까지 계속 저희가 그 승소를 하고 그러자 사측에서는 그 올해 6월 3일날 해고 처분 복직 그 명령을 좀 내리면서 그 당시 그 복직 명령 내리면서 또다시 징계하겠다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좀 보내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서 징계 해고시키고 출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장의 조합원들한테 징계를 좀 계속 하겠다고 징계 출소를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부당하게 해고해서 법원이 이거 부당 해고니까 복직시켜라. 그랬더니 복직시켜서 다시 해고했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예, 맞습니다. 예. 검찰이 현재 그 유시영 사장 등 유성기업 경영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혐의고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 2011년 그 직장 폐지 당시에 그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그 발견이 좀 됐었고요. 그게 그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와 짜고선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지배 개입 및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가지고 설립이 돼야 되는데 사측이 개입을 해가지고 제2노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현장 노동자를 불법으로 탄압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수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기소 의견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예. 검찰에서 그 지휘권을 남용해가지고 그 불기소 혐의 없음 송치 의견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1차, 2차 그 송치 의견에서는 구속 기소 의견이었던 것이 3차까지 그 검찰의 재봉항 수사 지휘가 내려오면서 불법이 그 합법으로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살인을 저질렀는데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없다는 식의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라고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속 기소 의견 어쨌든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는데 결국 이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데 검찰은 지금
불기소 상태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라고 지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난달 그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열렸습니다. 그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질타가 있었던 것을 아는데요. 그 후에도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유성기업 현장에 경찰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사업주 처벌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을 좀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측이 시설보호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측 편에 잘 서고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측이 주도한 노조도 결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노조원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습니까? 처음 직장 폐쇄하고 노동자 쪽에 쓸 때는 사측이 과반수 노조, 대표교섭 노조 만들기 위해서 관리자들까지 노조에 가입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대4 정도로 뒤지고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저희 쪽으로 들어오겠다는 동기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6대4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측이 좀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 때문에 다시 좀 돌아섰군요. 예, 그렇죠. 사측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노동자를 탄압을 하면서 사측의 의도대로 생산의 마음대로 노동자를 일만 시키려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알게 됐다고 돌아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현재 노조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저희가 6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 340명 정도가 저희 쪽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고요. 예. 예. 지금 11월 거의 이제 중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초겨울이라고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공농성 더 힘드실 텐데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고 조합원들이 밥 주면은 밥 제때 먹고 있는데, 다가오는 추위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 매일같이 연락 오고 할 때 보면은 아직도 유성자분의 현장 감시 또 탄압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 추위가 동기들의 시린 가슴보다 더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과 인간답게 진짜 사는 그런 생활 꿈꾸면서 매일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문일 것 같습니다만 언제쯤 내려오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진짜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사업주 구속될 때까지 최대한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검찰이 좀 제대로 된 법 집행해서 이런 불법적인 경영진들에 대한 좀 엄단이 있어야 내려오실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예. 숙식을 지금 조합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위로 한마디로 좀 배달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예, 철탑 밑에 보면은 천막이 좀 쳐져 있고요. 거기서 우리 조합원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직접 밥을 해가지고 이곳으로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밑에서 또 도와주는 조합원들도 적잖이 고생을 하고 있군요. 예. 경찰이나 사측 관계자들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경찰들은 수시로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이쪽 동태를 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측도 멀리서 이쪽 어떻게 되는지만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번에 두 번째 해고 당하실 때, 예. 징계위원회, 이른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저희가 단협상에 보게 되면은, 단체 협약상에 정당한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든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사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징계를 좀 하겠다고 하는 상태고, 저희는 지금 쟁행이 기간 중이고요. 그래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징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했었고, 사측은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구성을 하고 징계 양정까지 결정을 해서 처분을 좀 내렸던 거죠. 예. 끝으로 지금 회사 측이나 사법당국 말을 들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회사는 그 직장 폐쇄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온갖 불법, 그리고 뭐 사측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진짜 볼펜 동영상까지 촬영되는 이런 녹음기 갖고 저희들 조합원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현장 타락을 하는 것보다도 진짜 진정성 있게 지금 2년,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대화를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사법 당국에는 두 손 모아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지은 게 있으면은 어떤 사법 처리든 사형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까 제발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유성기업 사업주와 그 공장장들, 불법적 그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지금 처벌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2011년도 당시에 용역 깡패가 휘두른 쇠파이프 맞아가지고 두개골에 함몰되고, 그리고 대포차로 몰아가지고 돌진해서 11명이 나가 떨어지고, 거기서 광대뼈도 진짜 으스러지고, 그렇게 폭력을 사주하고 했던 사업주는 처벌이 하나도 안 되고, 그 당시 17명이 구속되고, 지금도 2명이 진짜 감방에서, 이 차가운 감방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출석 요구서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는 뭐 이런 게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을 위한 법이 있는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을 진짜 한번 확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특히, 유성기업 경영진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법당국에 좀 신속하고, 법에 맞는, 상식에 맞는 수사를 좀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고생스러우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일 넘게 고속도로 광고탑 한 30m 된다고 합니다. 높이에서 유성기업 사측의 각성, 그리고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촉구하면서 농성 중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홍종인 지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몇 분이 의견 주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권의 분열님, 제발 이젠 범야권은 뭉쳐야 한다. 서로 간의 비판은 접어두고 새누리와 박근혜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한다. 안철수와 문재인, 손학규 그리고 민주당 127명 모두 조경태도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의견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오늘 남현 의견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돌겠네님은 오늘은 쉬나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좌익깔대기님 의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전략적인 사보타지를 하면 됩니다. 국가기관과 여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보타지를 했으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정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남현 앙케이트에도 여쭤봤는데요. 민주당 오늘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전면적인 특검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네. 뭐, 네. 국회 의사 일정 거부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고 장애로 나선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대여 강경투쟁의 고삐를 다시 죄는 그런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관련한 편파 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선 당시에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하루 국회 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 앞에 항의 방문을 했었는데요.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항의 방문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면담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도의 편파 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했고요. 전병헌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검은 정치검찰의 편파 수소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습니다. 예. 지난 4일이죠. 소속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기류가 급변한 것을 두고 검찰의 편파 수사 등에 대해서 당내 강경기류가 조성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전부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의식했지만 시기에 관해서 고민했던 거다. 오늘 편파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 정도면 특검을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특검 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강도 높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도부와 또 의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특검을 요구한 것, 결국 이제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했는데, 이게 네네. 댓글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뭐 예산안 처리, 그리고 각종 법안 처리, 이거 협력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특검 문제하고 예산 법안 처리 문제를 연계하는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한 특검을 원샷 특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6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예.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선거 개입 등 지금 현재까지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외압, 그다음에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수사 관련 직권남용, 또 국가보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경위와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 공개한 과정,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특검 수사에 한꺼번에 모아서 특검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특검하면 전국 공무원 노조의 선거 개입 의혹, 전공노의 선거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수상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예산안과 법안 처리 이런 것들과 연계할지 여부와 관련해서 김 수석 대변인은 우리의 바람은 특검을 하고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하는 것 이렇게 딱 합의하면 다 털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예산안, 법안 처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한데 새누리당이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뭐 우리가 새누리당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연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특검 제안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제안에 정의당이 호응을 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그 야권연대의 새로운 질서 재편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입장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새누리당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한마디로 특검이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국회 계속 보이콧하면 단독 국회라도 열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특검 요구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 야권의 새로운 세판짜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경대응 기조로 이렇게 분명히 강경대응 기조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그간 야당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 따라서 이거를 특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스스로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특검 주장하는 것, 이게 결국 친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특검을 쓰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과 관련해선 단독국회 불사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상현 원내수석 대표는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건 특검으로 가려고 일단 특검으로 가기로 딱 방향 정해놓고 명분 쌓기 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 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단독 국회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뭐 사실상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단독 국회를 열어도 사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든 법안 처리든 사실 한 걸음도 나가기 힘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새누리당이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좀 구체적으로 여권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민주당이 다음 주 월화수 지금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또 검찰총장 이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사흘간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터여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는 뭐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월요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 그리고 법안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일정 자체는 현실적으로 지금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섣불리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민주당 역시도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일정을 보이콧했고요. 내일은 장애 집회를 통해서 좀 총력전을 펼치고 주말 때 좀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월요일부터는 좀 상임위별로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해서 여권 전체적으로 좀 단일하게 의사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익 조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권한테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은 강경 대응 뭐 이런 기조를 천명하긴 했지만 여권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뭐 특검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사흘간의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은 그동안에 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서서도 잠깐 짚어는 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수행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사고를 쳤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이 한 EU 의원 외교협회 회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이번 순방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방문 기간 중에 현지 교민들하고 유학생들이 수십 명 정도 모여서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집회에 대해서 해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 이 헌재까지 왜 가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또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고, 그리고 지난 3일 날에도 이 집회가 2일에서 3일 이틀간 있었는데요. 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뭐 통합진보당, 뭐 파리 지부, 뭐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불허를 해달라, 허가를 내주지 말라. 이렇게 프랑스 경찰 쪽에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 경찰은 집회 자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러면서 한국 대사관 측에 집회 신청을 거부해달라는 뭐 요구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역대 대통령이 사실 해외 순방할 때 물론 이제 많은 교민들이 환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입장이 다르면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뭐 항의 집회를 하는 건 당연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집권 여당 의원이 뭐 이렇게 위협성 발언을 한 사례, 참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SNS상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가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김진태 의원이 사실 뭐 이번 순방단에 뽑힌 이유, 그 방 보좌관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동안에 좀 충성 경쟁에서 나름 뭐 선방을 했다.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 그 집회 장면을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 피가 왜 끓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는 이 기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특별히 인천 지역에 사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3시에 인천광역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평생학습관이죠. 예,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